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어제 경산 하양의 낮 기온이 35.1도까지 치솟아서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대구도 33.2도까지 올라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대구기상청은 3개월 전망을 통해서 올여름 예년보다 강한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도 이상 폭염을 겪으면서 전력난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세계가스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과 지원, 생활 실천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5월 25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영천휴게소에서 임고 4터널 부근 2차로와 3차로에 비탈면 보강 작업 중인데요. 구간 흐름에 어려움 없이 지나실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서대구 나들목에서 성산 나들목 구간 양방향으로 교통량 꾸준해서 서행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분기점에서 외관 나들목까지 흐름 괜찮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동북로 공산 수원지 삼거리에서 침산교 방향 양방향으로 연암내거리 신호 2번 받아야 지나실 수 있고요. 서대구로 평리광명 내거리에서 평리내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마로 성당내거리에서 볼리내거리 방향 동볼리내거리 지나면서 흐름 답답하고요. 유니버시아드로 시지내거리에서 경기장내거리 방향 길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대안로 경대교에서 공고내거리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고요.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수성교 지하차도 중간 지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교통량 꾸준해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산경로 대도시장에서 산격중학교 삼거리 방향 지나는 차량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경북 서부 내륙과 북동 내륙, 북동 산지에는 오후 중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도, 포항과 안동 31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지만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대구 현재 기온은 23.7도, 습도는 58%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이슈였다면 이번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이 시군 단위의 지역 통합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통합이요? 그렇습니다. 일부 후보들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행정 통합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요. 이 윤경희 국민의힘 청송군수 후보가 지난 23일 유세에서 이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송군과 영양군이 통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청송군은 인구가 2만 3천이고 영양군은 인구가 15,000명대거든요.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다 보니까 이 통합론을 꺼냈는데 이 반면 같은 당 소속의 오도창 국민의힘 영양군수 후보는 이 지역 간 행정 통합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발언에 불과하다며 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 안동시와 예천군 통합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기창 국민의힘 안동시장 후보가 안동과 예천을 통합해 인구 30만에 이 거점 도시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인구 16만 명의 안동과 5만 5천 명의 예천을 이 통합해서 경북도청 신도시에 이 성장세를 더하면 30만 인구도 달성 가능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지금 예천 군수 선거는
이 무투표 당선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서 네. 뭐 김학동 예천군수 후보가 뭐 특별한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도청 신도시 주민들은 이 통합을 좀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에 안동과 예천의 구도심 주민들은 좀 이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거든요. 네. 이 지방선거가 끝나고서도 시군 간 행정 통합도 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역마다 입장은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의 24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그 대구 경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어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1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또 대구교육감, 경북교육감 후보자 11명의 인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설문은 지방선거 후보들의 평등과 차별 반대에 대한 평소 생각을 파악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및 차별을 반대하고 인권 증진, 또 시도민의 존엄성 보장 등 기본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시각입니다. 앞서 이 단체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각 후보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요. 차별과 혐오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국가인권조약상의 책무를 행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또 차별 혐오 조장 행위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질문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설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서재현, 한민정, 신원호 대구시장 후보, 그리고 엄창옥 대구교육감, 임미애 경북도지사, 임준희 경북고용감 후보 등 6명의 후보가 인권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고요. 또 공무원의 인권교육 확대 등의 좀 응답도 있었습니다. 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또 마숙자,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 등 5명은 답변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 이후에 이제 엄창옥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도 이후에 어무보와 선거대책본부가 이 관련 설문에 답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미리 정해뒀다면서 공보 담당자가 이 대책본부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개인의 의견을 보내는 실수를 범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이런 홍 후보 등의 이제 답변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등의 권리와 존엄성,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지방정부 및 교육청 대표의 역할로서는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태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신의 의견을 여러 가지 지금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요구안에 대해서 네. 후보들이 입장을 밝히는 경우도 있고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선거의 유불리를 좀 판단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유권자들께서 이런 주장들을 잘 살펴보시고 선택에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어제 세계가스총회가 대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요. 작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회 쪽에서 이 개막식을 앞두고 지역 취재 기자들에게는 취재 불허 방침을 좀 통보하면서 이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역 기자들만요? 네,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온 이 서울 풀 기자단에게만 취재를 허용했는데요. 때문에 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역 무시 정부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 이 논란이 좀 일자 이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회가 많은 불편을 들여서 정중하게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계속해서 지역에서 열리는 이런 행사에 지역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좀 지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취재를 하셨습니까? 네, 취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취재를 허용하지 않아서. 예. 네. 그래서 뒤늦게 허용한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뒤늦게 허용하지 않았고요. 예. 취재가 다 개막식 끝나고 나서야 이제 사과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소식은 들었는데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취재는 못했습니다. 예. 네. 지역에서 열리는데 지역 기자들이 취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이런 태도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 이제 1년을 맞았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했지만 아직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지적이 많은데 오늘 자치경찰제 1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지 벌써 1년이 됐네요. 네, 자치경찰제는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그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좀 줄이고 지방분권을 좀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시행이 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주로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 범죄 예방 활동, 그 아동, 청소년, 여성 보호, 또 교통 지도와 단속 및 또 교통 질서 유지 등이 뭐 주요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네, 자 1년을 맞은 이 대구 자치경찰의 성과를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해 5월 20일 출범한 이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또 스마트 안심버스 승강장 설치 등 이 7가지의 주요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1호 사업이 시민 중심의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인데 이 폴리스키즈에는 이 팀별로 3명에서 5명의 청소년이 10개 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과 교통 등 지역 치안 문제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올해까지 지금 2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치안에 좀 반영했다. 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안전 우려 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또 가시적 결과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대구 도시공사와 남구, 달서구 등의 매입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벌였고 또 지난해 9월부터는 여성 등 1인 가구에 이 4종 안심 세트를 지원하는 이 세이프 홈 지원 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지하철 역산의 안심 거울 설치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반면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치경찰 초반에 이제 일각에서 그 자치경찰의 업무가 지나치게 좀 추상적이고 기존의 치안 정책과 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회적 약자 보호나 생활 밀착형 치안 등은 그 이제 자치경찰제 시행 전에도 경찰이 이제 추진해 왔던 정책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동안 주민 밀착형 사업들을 발굴하는 성과를 뭐 정 기자가 소개했듯이 많이 내긴 했지만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런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도록 한 조직 체계가 있는데 이게 형식적인 수준에 좀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 현재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이 경찰청 소속이거든요. 그렇죠. 네, 때문에 현재 자치경찰을 두고 이 반쪽짜리 자치경찰이다. 뭐 자치경찰관이 없는 자치경찰이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승진징계심사위원회가 경찰청에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자치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이런 인사상의 한계가 있는 거고 이 때문에 조직을 컨트롤하기가 또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자치경찰위원회에 줄서기를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자치경찰 사무 관련 경찰서장 평가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 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서장을 대상으로 이 주요 시책 수행과 이 달성 노력도 등을 평가해서 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일선 경찰 간부가 자치경찰위원회에게 줄서기를 하거나 또 자치경찰위원이 권한 남용을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공정성이 참 중요하겠는데 대구 자경위는 현재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위원 추천위에서 추천한 2명이 있고요. 또 시도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또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지사 지명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자격은 뭐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뭐 그 밖에 또 관할 지역 주민 중에서 지방자치 행정 또는 경찰 행정 등의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소유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뭐 이런 등의 이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대구시의 경우에는 초대 자치경찰위가 그 최철영 당시 대구 시민센터 이사장을 선임을 했거든요. 또 전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 4명 등 7명으로 좀 구성을 했는데 이 7명 중에 처음에 이제 학계 인사가 6명입니다. 그래서 네. 특정 직업군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7명 중에 6명이 이제 학계 그렇습니다. 인사로 구성이 돼 있었군요. 근데 최근에 위원장이 사의를 표했어요. 네, 이 최철영 대구시 초대 이 자치경찰위원장이 사의를 표했고 또 다른 자치경찰위원 한 명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기가 3년인 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어서 이 최철영 위원장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고 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를 두고 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본인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앙정부와 타 시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직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고 새로운 이 정책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더 역량을 갖춘 분이 이 자치경찰위원회를 맡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구시장이 바뀌는 것과도 이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 최철영 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시정 8년을 하는데 함께 협력을 해왔었거든요. 이 때문에 이 자치경찰위원회 행정과도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다 보니 대구시장이 바뀌는 국면에서 굳이 이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한 사임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임기가 3년의 정무직 공무원인데 이제 1년 만에 위원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대구 자치경찰위원회는 곧바로 신임위원장 임명은 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이제 그 전 기자 소개한 이유와 연장선입니다. 네. 그 자치경찰위원장 임명권자인 현재 대구시장의 임기가 6월 말에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6일 지방선거 이후에 대구시는 그 차기 시장의 이제 인수위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최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당분간 위원장 직무를 이제 상임위원 사무국장이 좀 대행하다가 차기 대구시장이 다음 자치경찰위원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현실에서는 가장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위원장 외에 또 사의를 표명한 위원이 한 명이 있거든요. 이 위원 자리도 이제 그 새 위원을 선임할 때까지 공석이 될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자치경찰위가 5명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치경찰 도입 이제 1년 지났는데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좀 짚어볼까요? 네, 현재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에서 꾸준한 요구가 나왔던 것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이원화였습니다.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와 지구대 경찰관을 지자체로 편입해야 한다는 것인데 네. 이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요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자치경찰 인사 지휘권에 시도지사 이양을 제시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번에 최철영 위원장의 사직서 제출 이후에 내부 갈등설도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차기 대구시장이 이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좀 과감하게 역할과 이 대책을 좀 바로잡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자치경찰위가 지금 지휘 감독하는 경찰청장이 좀 지역 사정에 밟지 않고 또 인사 때문에 자리를 자주 옮기거든요. 그래서 지역 밀착형 치안 정책 발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민 참여가 절실한데 네. 그 시도민들이 결국에는 자치경찰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이끌 방안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번에 자치경찰제 1년을 시행하면서 예산이 별도로 내려온 것들이 없거든요. 예. 이 지자체 예산을 써야 되다 보니까 한정적인 예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제한됐는데 이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중앙정부 차원의 또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 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예, 대구자치경찰의 1년 성과와 과제를 정리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9분 지났습니다.
대구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활동을 살펴봅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 백경록 운영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주는 구군 기초의회 의정활동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대구시 의원들의 의정활동 통계 먼저 말씀드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대구시 의원 후보자 관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구시 의원들의 4년 활동 어땠습니까? 대구시 의원 중 5분 자유 발언을 가장 많이 한 의원은 이영애 의원으로 20건이었습니다. 황순자 의원이 19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정 질의를 가장 많이 한 의원은 홍인표 의원이었으며 10건이었습니다. 예. 반면 서면 질의를 포함해서 한 번도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윤기배 의원이었습니다. 조례 제정은 황순자 의원이 19건으로 월등히 많았습니다. 조례 개정은 시정 질의를 가장 많이 한 홍인표 의원이 31건으로 가장 활발했습니다. 불출석은 20건으로 정천락 의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이렇게 숫자로 정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숫자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조례 제정을 19건 한 의원이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보다 최소한 성실하고 일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황순자, 홍인표, 이영애 의원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 어떤 의원은 공천을 받아 이미 무투표 당선이 되었고 어떤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의 성과가 많은 지방의원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하려면 사람을 보고 정책을 보고 투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예.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의 무투표 당선자가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대구 경북 3명, 광주 전남 3명이고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의 경우에 대구 경북 37명, 광주 전남 37명으로 똑같습니다. 네. 시민들이 파란색 또는 빨간색만 보고 찍으니 정치 경쟁이 사라진 건데요. 경쟁이 정치를 발전시킨다고 보면 경쟁 없는 두 도시의 정치 발전은 앞으로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정 활동의 성과가 많은 지방 의원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사람과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대구시의원 후보자에 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투표 당선자가 많은데 일단 모두 후보자로 정리했습니다. 네. 중구는 2명의 시의원을 뽑는데 3명이 입후보했으며 재산은 이민한 후보가 12억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체납액은 김준민 후보가 130만 원으로 유일했고 전과 또한 김 후보가 한 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120만 원 벌금형이었습니다. 네. 동구의 경우 4명을 뽑는데 5명이 입후보했습니다. 재산은 박소영 후보가 12억 원으로 제일 많았으며 체납액은 김재우 후보 41만 원이 있습니다. 정과의 경우 이재성 후보 한 건인데 교통사고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서구의 경우 2명을 뽑는데 2명이 입후보에 모두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재산의 경우 김대현 후보가 12억 원으로 제일 많았으며 정과는 이재호 후보가 2건이었는데 전기공사업 위반 벌금 300만 원, 직권남용 500만 원이었습니다. 남구의 경우 2명을 뽑는데 3명이 입후보했으며 재산의 경우 윤종록 후보가 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과도 한 건으로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시의원 경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해 주시죠. 북구의 경우 5명의 시의원을 뽑는데 7명의 후보가 입후보했으며 재산은 김재용 후보가 63억 원으로 제일 많았고 체납액은 김지만 후보가 4천만 원, 유정우 후보가 78만 원, 정과는 유 후보가 공용물건 손상 100만 원, 음주운전 100만 원으로 2건이었고 박갑상 후보는 무면허 운전 150만 원, 김지만 후보가 음주운전 100만 원, 신동아 후보 음주운전 100만 원이었습니다. 예. 수성구는 5명을 뽑는데 5명이 입후보의 시의원의 경우 이미 선거가 끝났습니다. 재산의 경우 정일균 후보가 34억 원의 신고에 제일 많았고 체납액의 경우 김태우 후보가 31만 원이 있었으며 정과는 정일균 후보가 컴퓨터 프로그램 위반 100만 원, 조경구 후보가 부동산 등기 위반 500만 원, 김태우 후보 음주운전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정과를 보니까 음주운전 위반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치를 하시려면 음주운전 벌금 기록이 전과로 계속 따라다닌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 같고요. 대신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몇 년 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대부분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네. 그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공개되는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세금 체납의 경우 어떤 요인에서 비롯되었는지, 병력 미필의 경우 무슨 원인이었는지 등이 없이 정보 공개가 되어 있으니 시민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내용만 공개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재산, 세금 체납, 전과, 병력 의무 등인데 좀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서 시민들이 공직에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좀 더 많은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도 마저 들어볼까요? 달서구의 경우 시의원 6명을 뽑는데 8명이 입후보했으며 재산의 경우 전태선 후보가 53억 원으로 제일 많았고 윤건근 후보는 체납에 290만 원 있었습니다. 전과의 경우 허시영 후보 도로교통법 위반 150만 원, 음주운전 100만 원, 황순자 후보 협동조합법 위반 100만 원, 전태선 후보 음주운전 100만 원 있었습니다. 달성군의 경우 시의원 3명을 뽑는데 6명이 입후보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재산의 경우 김홍규 후보 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간 체납액은 모두 없었습니다. 네. 전과의 경우 김홍규 후보가 음주운전 관련 2건이었습니다. 예. 그 후보 중에서 좀 특이한 경우가 있나요? 네, 시의원 후보 중에 가장 젊은 후보는 달서구 제6선거구의 김태형 후보로 29살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는 남구 제1선거구 박우근 후보와 달서구 제4선거구 이태손 후보 모두 68세입니다. 네.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 명기된 후보는 동구 김재우 후보, 북구 박갑상 후보, 수성구 이성호 후보, 달성구 김홍구 후보였는데 병력 면제 사유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단순히 미필만 공개한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하면 21명의 선출직 공무원 시의원을 뽑는데 20명이 무투표 당선이며 모두 다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앞으로 대구시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구의정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막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25도에서 33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해서 덥겠고요. 경북 서부 내륙과 북동 내륙, 북동 산지에는 늦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